걔네들이 이제 세균의 먹잇감이 되면서 나오는 산물들이 이제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혀까지 열심히 닦으시는 분은 흔치 않아요.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김경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입냄새 콘텐츠를 찍는데 제가 청소년 시절에 입에서 입냄새가 나다 보니까 뭐 위가 썩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한의원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원을 지어주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때 위나 장에서 올라오는 게 사실인지. 그냥 정답만 말을 한다 그러면 위와 장에 기인한 구취가 있다는 사실 80~90%는 사실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입냄새가 나는 대부분의 원인은 구강 내에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구강 내에 더러워서 쓰레기 썩는 냄새가 난다, 이렇게 과격하게 말을 하면 그런 건데, 입냄새에 이제 기인하는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그게 뭐 위에서 물론 이제 위나 장이 문제가 있어서 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좀 태생적으로 트림이 작거나 이러면은 사실 냄새가 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위나 장의 문제로 인해서 이게 입냄새가 대부분 난다, 이거는 사실은 옳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입냄새의 주된 원인이 실제로는 어디서 생기는 건지? 입냄새의 주된 원인은 사실은 이제 제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게 혀의 표면. 혀가 실제로는 매끈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혀의 구성이 이렇게 업앤다운, 울퉁불퉁한 미래가 있거든요. 몸폭간 부분에 주머니처럼 돼 있는데, 거기에 음식을 먹고 잘 닦지 않거나 그 사이에 쉽게 쓰레기 같은 게 고이면서 세균의 먹잇감이 되면서 나오는 산물들이 이제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균들이 이런 어떤 음식물들을 먹이로 해서 나오는 부산물들이 황화물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우리가 삶은 계란이 썩으면 나는 냄새들 있잖아요. 그거랑 구취가 유사한 결을 갖는 게 그런 냄새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입냄새의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입냄새를 줄이려면 뭐 평소에 좀 지키면 좋은 게 있을까요? 입냄새를 줄이려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혀를 닦는 것 같아요. 1번은 혀를 닦아줘야 돼요. 생각보다 양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양치를 했다에는 사실은 혀를 닦아주는 것도 포함인데, 혀까지 열심히 닦으시는 분은 흔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꼭 입냄새가 아니어도 구강 건강을 위해서도 혀를 꼭 닦아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구강 건조증도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평상시에 좀 물 섭취를 좀 충분하게 해줘서 입이 좀 덜 마르게 해주시는 게, 그렇게 해서 구강 건조 상태가 안 되게 해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세 번째는 많이들 간과하시는데, 그 단백질 제품이라든지 유제품 같은 거 먹고 나서는 꼭 양치를 꼼꼼히 해주셔야 돼요. 꼼꼼히 해준다는 거에는 양치, 기본적인 우리 일반적인 알고 계시는 양치도 들어가지만, 뭐 치간 칫솔, 치실, 뭐 집에 워터픽 있으시면 워터픽 같은 것도 좀 해주시고, 좀 꼼꼼하게 구석구석을 닦아주셔야 그 단백질이나 유제품에 남아있는 물질들이 세균의 먹잇감이 되지 않으면서 단백질의 어떤 잔여물이 구강 내에 남지 않게 하는 것도 사실은 좀 팁인 것 같아요. 치약이나 이제 구강 가글이라고 하죠. 그 같은 거 실제로 이제 얼마 전 효과가 있는지. 치약이나 구강 가글제가 이제 효과가 아예 없어요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불성설이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치약이나 가글만 하셔도 구취가 완전히 제거돼요는 이거는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사실은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죠. 왜냐면 가글 같은 거 하면 그 가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좀 일시적으로 구강 내에 존재하는 세균막이나 이런 것들을 좀 씻겨 내려가게 해주는 역할이 있거든요. 하다못해 꼭 닦지 않더라도 물로 이렇게 가글만 해줘도 어느 정도 물리적으로 씻겨져 내려가는 역할도 있고, 또 가글 내에 들어있는 성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불가피해, 양치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사용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입냄새를 이제 예방하려면 좀 일상적인 루틴, 전문가 입장에서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일어났을 때 우리가 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현기성균이 더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 균총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입냄새가 제일 심한 거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양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혓바닥을 닦아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침에 각을 써도 돼요 하는데 뭐 각을 집에 있으시면 써도 돼요. 그런데 꼭 물리적으로 양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가글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아침에 학교도 가고 등교도 하고 뭐 우리가 출근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점심도 드시고 저녁도 드시고 간식도 드시고 하실 텐데 그런 거 다 드시고 그 다음에 꼭 양치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자기 전 한 번만 닦는다 그러면 자기 전에 닦을까요? 저녁 먹고 닦을까요? 두 번 다 닦으면 사실 좋은데 둘 중에 하나만 택하세요. 그러면 저는 사실은 자기 전에 닦으라 그래요. 저녁 먹고 나서 닦는 건 당연한 건데 둘 다 못한다 이러면은 자기 전에라도 꼭 닦아라. 대신에 자기 전에 닦을 때는 되게 올바른 방법으로 양치 당연히 해야 되고 치간 칫솔 당연히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치실도 좀 하시면 좋고 집에 뭐 워터픽 있다. 그런 워터픽 같은 것도 좀 쓰고 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닦으시고 우리가 입냄새가 그리고 좀 덜 나려면은 코로 숨 쉬고 자야 돼요. 근데 습관적으로 사람들이 자게 되면 입도 벌리게 되고 하거든요. 근데 입을 벌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구강이 건조돼요. 그래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자기 전에는 꼭 닦아주시고 만약에 코로 숨 쉬면서 잘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랬을 때는 좀 치료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입냄새는 단순히 불쾌하고 불쾌하지 않고 이런 신호가 아니고 건강의 신호이기 때문에 입냄새가 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렇게 하시려면 몇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해두셔야 되는데 일단 1번은 가정 내에서 꼭 혓바닥을 닦으셔야 돼요. 백태나 설태가 끼지 않게. 두 번째는 구강 건조 상태가 되지 않게. 평상시에 충분히 물을 많이 드신다거나 이런 걸 해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주무실 때 입을 벌리지 않고 주무실 수 있는 상태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비염이나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또 관련된 과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구강 건강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나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